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요, 거래소 대표 사망, 재산 동결, 이런 제목의 이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캐나다 거래소 커드리거에서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벌어진 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슈 분석 시간에도 저희가 우리나라 거래소의 그 대형 거래소들이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거래소들이 아마 이 암호화폐 그 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거래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캐나다 그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커드리그에서 보관하고 있던 1억 8천만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 1,6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동결됐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 이용자를 위해서 이 거래소에서는 법원에다가 채권자 보고하는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보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 그 대표가 크론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데 30살이라고 그래요. 여행 중에 갑자기 크론 합병증이 갖고 크론병 합병증, 그러니까 크론병이 어떤 병인지는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장에 뭐 염증이 생기고 뭐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으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그 급사를 했다고 합니다. 30살이, 우리나라의 나이로 30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름이 코튼 커드리건데,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직접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 관리, 직접 계정 관리를 했는데, 코드 월렛이죠. 그러니까 그 지갑이죠. 지갑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혼자서만 이 지갑의 그 비밀번호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코드 월렛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긴 한데, 이 접근 권한이 대표 한 사람한테 있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혼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디지털 포렌식,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포렌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검찰에 뭐 수사하고 그럴 때 많이 하잖아요. 현재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하고, 이분의 그 노트북도 집에서 찾고, 이분의 부인까지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 비밀번호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 그 커드리거 이용한 사람이 약 36만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아직도 그 잔액을 보유하고 놔두고 있는 분이 한 9만 2천여 명 정도로 현재 예상된다고 하는데, 답답한 얘기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그 소비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돈을 찾아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적은 거래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 1,600 정도를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면 적은 거래소는 아닌데, 거래소의 새로운 경영관리 문제점으로 등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형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모든 거래소들, 또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그 경영관리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거래소가 좀 오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페북코인 발행할까, 이런 이슈가 뉴스에 떠서 올려봤습니다. 페북이 체인스페이스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유가 이 회사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인수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합병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12명의 그 기술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고문을 제외하고요, 12명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아예 통째로 회사를 사버린 거죠. 근데 이 회사의 기술이란 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에 샤딩 기술을 접목한 걸 연구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샤딩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샤딩 기술이 뭐냐면 거래를 분할해갖고 각 노드에다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거래소 처리 속도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북에서 뭐 충분히 그 기술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인수를 했겠죠. 그래서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페북은 이미 블록체인 전담팀 구성해서 연구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 다음에 페북이 갖고 있는 왓츠앱에서 거래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왓츠앱 이용자 지금 2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왓츠앱하고 그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합하면 전 세계 이용자가 25억 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왜 이런 말씀까지 드렸냐면, 인도 시장을 왓츠앱이 공략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왓츠앱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 인도 시장에서 왓츠앱을 쓰는 사람이 약 한 2억 명 정도 된다는, 2억 명 정도 되는데, 인도는 GDP의 8%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이라고 합니다. 약 한 69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왓츠앱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행하는 거죠. 그거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개발 중이라는 뉴스를 이미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브 코인이 현재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출시까지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기축 통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대상이 누구냐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으로 결제 수단을 암호화폐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왜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어제도 대통령하고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와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요. 현재 보면 페북이 만약에 왓츠앱을 이용해서 송금 기능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 그 기능을 만들어준다. 라게 하게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될 거냐? 세계의 송금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제도 그 스위프트 코드가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다른 블록체인 회사와 현재 협력을 한다고 플랫폼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를 좀 보셔야 되는 점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과연 페북은 왓츠앱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이나 확장성을 가지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왓츠앱, 페북 메신저, 인스타그램이 합쳐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시장도 커지고 페북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은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